지금 이제 분양가 상한제, 이제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이제 분양가 상한제가 민간 택지에도 적용이 되고 있는데, 자, 이 향후에 아파트 분양가가 어떻게 될 것 같냐 전망이 듣고 싶다. 아까 이제 제 강남 원베일리, 네. 이제 이번에 이제 원베일리 가지고 화제가 좀 원벨리 됐었는데, 어딘지 아세요? 아, 저희가 이거 저희 원벨리는 땅집거가 특종한 기사입니다. 아, 그래서 예. 원벨리는 서초구 그 반포동 예. 반포대교를 건너가면서 오른쪽에 있는 그 옛날 경남 아파트하고 한신 아파트 지역을 재건축하는 지역입니다. 네. 근데 분양가 상한제 가격은 5,600 정도였습니다. 예, 5,660. 그런데 허그라고 하는 주택도시 보증공사가 그 분양 보증을 해주는 가격은 4,900 정도, 4,890, 그렇죠. 4,900 정도 4,900 되는데요. 예. 문제가 있습니다. 이 그 주택도시 보증공사 명칭이 뭐라고 했죠, 제가? 주택도시보증공사. 네, 보증을 해주는 겁니다. 그렇죠. 예. 원래 허그라고 하는 주택도시 보증공사는 이 보험회사인데 불구하고 국토부 산하기관이다 보니까 100% 정보투자기관입니다. 근데 이 원밸리 같은 경우는요, 네. 왜 이런 갭이 차이 나느냐? 이제 양자가 생각이 돼요. 수분양자인 무주택자 입장에서 볼 때 너무 비싸요. 그렇죠. 예. 네. 근데 5,600. 예. 근데 조합 입장에서 볼 때는요, 내 집을 내가 짓는데 나는 오히려 5,900만 원에 받는데 나보다 더 싸게 분양한단 말이죠. 아, 이게 지금 이게 또 중요한 포인트네요. 이게 조합 분양가가 5,900이라고. 네, 그런데 일반 분양이 5,600이면 5,600이니까 화가 나지 않아요? 재건축 사업을 하면서 늘어나는 용적률의 일정 부분 임대주택을 지면서 일반 분양분 가지고 조합원들이 나누어서 추가 부담금을 낮추거든요. 자, 이 일반 분양분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더 손해인 거라 계속. 그러네요. 조합원 분양보다 낮으니까. 예. 그런 문제가 발생해요. 이 분양가 상한제는 그 재작년이죠. 2019년도 11월 3일 날 시행을 했죠. 그 분양가 상한제는 시청자분들이 꼭 기억할 게 토지비와 토지비 가산비, 건축비 가산비로 나누어서 공공택지 62개 항목을 공개하게 돼 있고요. 그 재개발 재건축 사업지구에서는 민간 택지 지역에서는 7개 항목을 적용하게 되어 있는데 7개 항목. 7개 항목에 사실은 62항목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 가격은 감정 평가를 복수로 평가한 가격의 산술 평균 가격으로 결정됩니다. 감정 평가 가격으로. 네. 예. 자, 아파트 가격이 올라갔다는 얘기는 대표님 뭐가 올라간 거예요? 건축비예요, 토지비예요? 결국은 뭐 저는 알지만 땅값이 결국 올라요. 예. 땅값이 올라가기 때문에 재건축, 재개발, 특히 재건축을 할 때 분양가격이 올라간다는 얘기는요. 예.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면 당연히 올라가요. 토지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죠. 예. 이 토지 가격은 지금 한국부동산원으로 바뀌었죠. 한국감정원이. 예, 거기서 한국부동산원. 검증을 합니다. 예. 검증한 가격이기 때문에 분양가심의위원회에서 이거를 100% 인정하게 돼 있습니다. 아, 100% 인정. 예. 거기에다 철거비가 들어갔느냐 안 들어갔느냐가 따지는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철거비요. 네, 원밸리 같은 경우는 토지를 나지로 상정해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나대지. 평가했지만 그 철거비는 가산을 별도로 하게 돼 있어요. 아, 그래서 예. 토지비 플러스 철거비가 포함된 걸로 토지 가격이 정해졌고요. 아, 그다음에 그 지역은 그 약 10m 이상 예. 전부 연약 지반입니다. 10m 이상. 네, 그래서 예. 토목공사비가 좀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고요. 아, 예. 건축비는 그 3월과 9월에 국토교통부가 표준 건축비를 발표합니다. 표준 건축. 네, 이거를 적용하게 돼 있습니다. 네. 개발이익 환수하는 법률이 적용하는 개발이익 환수는요, 가구당 3천만 원이 넘는 경우에 최대 50%까지 물립니다. 예. 근데 언제까지 이렇게 시접을 하느냐? 추진위원회 구성하다가 포기한 데가 많잖아요. 네. 근데 추진위원회 구성 단계부터 준공 시점까지의 지가 상승률을 다 가산합니다. 여기에 정상 지가 상승분 빼고, 예. 비용 빼고 나머지 금액을 따집니다. 이건 잘못된 것 같아요. 사업 인가 시점부터 해야 돼요. 그건 추진위가 아니고. 네. 그거는 왜 그런가 하면요. 추진위원회부터 조합까지가 보통 몇 년씩 걸리거든요. 이게. 그렇죠. 예. 이거 다 가산하거든요. 조합하고도 깨질 수 있거든요. 안 할 수 있는데. 택지개발지구 같은 경우나 신도시는요. 지금 이번에 그 30만 가구를 짓는 3기 신도시는 공공택지 특별법으로 갑니다. 예.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가는데 여기는 토지 보상 자체가 사업인정 고시일 기준입니다. 그렇다면 여도 사업인가를 받는 시점으로 해야 하지 않느냐. 지방정부의 권한을 좀 이양해서 예. 좀 주택 공급을 늘릴 수 있는 방안도 이번 참에 시장 선거에서 좀 누가 나와서 얘기 좀 하고 그래 되면 좀 집을 많이 공급을 늘릴 수 있지 않겠나. 주택만 좀 이렇게 좀 구분해서 보자면 크게 보면 세 무리의 이제 지금 상황에 놓이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자, 무주택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1주택자는 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다주택자는 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소득이 있는 다주택자들은 아마도 주택을 양도하지 않을 겁니다. 소득이 없는 그 다주택자들은 금년 5월 말 전에
정리하시죠. 예. 네, 그게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대신에 이제 뭐 매일 그 언론에 나오지만 똘똘한 주택 한 채 이쪽으로 가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소득이 없는 퇴직자라든지 또는 뭐 연금 생활자 같은 경우는 집을 보유하면서 감당해낼 수 있는 정도에서 집을 갖고 있는 게 맞습니다. 근데 누가 와서 물으면 그런 얘기를 해요. 나이에 100에서 나이를 뺀 만큼만 부동산을 보유해라. 다시 말하면 100에서 40세 같으면 60% 부동산 보유하고 60대 같으면 정리해서 40%만 갖고 있고 나이가 점점 들수록 부동산 줄여라. 그리고 써야지요. 그동안 벌어서 써야죠. 그게 다주택자는 그게 좀 오를 것 같고요. 예. 특히 이제 지방에 가지고 있고 서울에 갖고 있다 그러면 예. 당연히 서울 걸 갖고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지방 걸 처분하는 게 맞습니다. 예. 자, 1가구 다주택자는 그렇게 하고 1가구 1주택자들은요. 섣불리 그 갭 투자했다가 파는 경우는 꼭 2년을 채우고 파세요. 2년을 채우고 팔아야 1가구 1주택에 대한 비과세 요건이 됩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그 주택을 구입한다 그러면 주택이 있는 사람은 일단 청약통장 1순위에서 밀려납니다. 1주택자는 경제적 여력이 되는 범위 내에서 미래가치가 있는 쪽으로 이전하려면 2년 채우고 난 다음에 바꿔도 됩니다. 단지 역세권 주변으로 가세요. 그러면서도 이 얘기하면 안 되는데 강남이나 강남에 가까울수록 좋습니다. 역사가 그랬어요, 사실은. 네. 근데 사실은 뭐 좀 그 건강한 분들은 수도권으로 가도 괜찮아요. 네. 뭐 주택이 재테크의 수단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좀 위험성이 있지만 내 집 앞에서 지역주택 조합을 하거나 정말로 지역주택 조합이 잘 가는 데라면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이 투기과열지구에서는 1년 이상 무주택자는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러면서 조합인가를 받는 날부터 입주 시점까지 무주택자가 됩니다. 이걸 이용하는 방법도 좋습니다. 요즘 보니까 뭐 그런 조합주택이 많이 좀 나오긴 많아요. 하더라고요. 그게 예. 규제를 덜 받으니까요. 예. 네. 그래서 이 편법이에요, 사실은. 조심할 거는 이제 지역주택조합은요, 조합인가를 받을 때까지 토지를 80% 이상 권한을 확보하거나 소유권을 15% 이상 확보해야 됩니다. 물론 95% 이상 확보해야만 사업이 진행됩니다. 그리고 인허가를 하는지 꼭 확인해봐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무주택자. 자, 무주택자. 제일 좀 관심이 되겠죠. 예. 무주택자 같은 경우는요, 서둘 필요 없다고 생각돼요. 이번 정부가 127만 가구 플러스 알파에다가 역세권 개발까지 하잖아요. 그러면은 무주택 기간과 부양가족 수, 통장 가입 기간을 꼭 붙들고 계셨다가 정말 필요한 지역에 계속적으로 두드려보는 게 어떤가. 내 분수에 맞는 대로 무리하지 않고 주택 구입하는 게 좋지 않겠나. 영끌하면 안 됩니다. 나중에 후회합니다. 주택 가격이 중장기적으로 볼 때는 하향 안정세 갈 확률이 높습니다. 어떻게 영끌하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1가구 1주택의 영끌은 문제가 없어요. 1가구 1주택. 네. 예. 1가구 다주택의 선상의 문제예요. 진짜 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1가구 1주택은 네, 일단 1가구 1주택 같은 경우는요, 힘들게 끌어다가 집을 샀더라도 뭐 부모가 도와주든 누가 도와주든 하여간 끌고 갑니다. 제가 볼 때 자기가 살던 뭐 대출을 받던. 예. 근데 이제 1가구 2주택 이상의 그 갭 투자를 자본이득을 보고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이런 사람들은 제가 볼 때 올해쯤에 이제 서서히 처분하는 게 좋은데 이 1가구 다주택자가 6월 넘으면 양도세 중과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만약에 최고세율 1가구 3주택이 제가 아까 75% 했죠. 예. 세금 따지면 80%입니다. 그 뭐 남는 게 없는 없어요. 거죠. 그냥 쉽게 말하면. 왜 없는지 아세요? 취득세 냈잖아요. 또 등록세 냈죠. 이거 따지면 뭐 중간에 이제 또 보유세도 네. 보유세는 네, 그래서 그 갭 투자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좀 이제 처분을 할 때가 되지 않았나. 미래에 대한 희망이 절망으로 바뀐 30대 젊은 사람들이 주택을 구입한 경우가 있어요. 무리하게. 예. 이런 사람들은 내가 그걸 견딜 수 있는지를 먼저 판단해 봐야 돼요. 코로나 사태로 직장이 점점 문을 닫기 시작하고 또 장사도 안 되고 하는데 그렇다면은 조금이라도 올랐다면 처분했다 다시 기다리는 것도 괜찮아요. 앞으로 5, 6년 후에는 3기 신도시가 또 공급량이 늘어나고 정부가 계속적으로 공급을 늘린다고 하니까 규제 강도 높아지고 공급이 늘린다면 시장이 그런 대로 좀 안정화될 가능성도 있거든요. 지금은 아니지만 갭 투자 중에서 다주택자는 뭉집을 줄이는 게 좋고요. 갭 투자 중에 1주택자도 견딜 수 있는지 먼저 판단해야 돼요. 그렇죠. 네. 강남의 미래, 강남의 올해 과연 어떻게 좀 여의도가 계획 개발되거나 대규모로 개발되지 않는 한 강남은 강남이다.
아. 네, 강남은 뭔가 대체할 수 있는 이런 네, 좀, 예. 그 강남이 분산될 수 있는 게 없다면 강남은 강남이다. 단지 이제 최근에 용산에 그 특히 한남지구가 요즘 계속 뜨고 있는데 예. 역시 강남 강북이기 때문에 마주보고 있어요. 강남을 분산하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오히려 강남의 모든 아파트 단지들이 대부분 재건축 사업에 들어가기 때문에 한동안 강남은 강남이다. 제가 살아있을 땐 강남일 것 같아요. 아 그럼 예측을 한번 딱 하시면 대충 감이 오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꼭 강남에 살 필요 없잖아요. 아니 이게 이제 저희가 사는 부분은 또 다른 문제이긴 하죠, 뭐 사실은. 근데 아까 살지 말씀하신 않으면서 것처럼. 집을 사는 건 특이해요. 자, 중요한 건요. 삶의 질이나 주거 만족도가 아주 높다 하더라도 집을 사는 거하고는 또 별개예요. 예. 근데 여러분들은 삶의 만족도가 높고 주거 만족도가 높다면 그 지역에 집을 사서 사세요. 주택을 가지고 재테크 하지 마시고 정말로 내가 살 집을 사는 게 그게 맞지 않나. 네. 어떤 곳이 좀 유명할까요? 사실 뭐 이게 참 좀 약간 우문인 것 같기도 해서. 지금 뻔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역세권 개발 당연히 좋을 그러니까 거고. 우문인 것 같기도 해서. 역세권 개발 당연히 좋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교통이 뚫리는 지역, GTX 당연히 좋고요. 건성이 좋은 지역, 강남에 가까운 지역,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예. 강남에 가까운 지역. 지금 뭐 교통이 뭐 안 뚫리는 데가 없잖아요. 그리고 낙후된 지역이 살아온 환경으로 바뀌는 지역은 무조건 가격이 오르잖아요. 아마도 야당의 그 서울시장 후보들 지금 거명되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주택 공급이나 규제 완화로 갈 겁니다. 특히 이제 보유세 완화나 또는 규제 완화로 갈 텐데 이게 뭐 돼야 말이죠. 그리고 시장의 권한이 한정돼 있어요. 예, 예. 예를 들어 보유세 같은 경우도 서울시장이 특별한 재난이 있거나 특별한 경우에만 50% 낮출 수가 있습니다. 예. 보유세나 취득세는 지방세이기 때문에 가능하지만 종합부동산세나 양도세는 국세이기 때문에 손을 또 못 대요. 예. 그래서 그런 문제도 있고 해서 당분간은 주택 시장이 강세를 보일 수밖에 없어요. 특히 금년도에 약 한 49조, 50조가 시중에 풀립니다. 예. 물론 채권 보상이나 대토 보상이나 또는 뭐 여러 가지 보상이 나가있지만 결국에는 보상받은 사람들이 수도권에서 보상받고 서울로 들어온단 말이죠. 여기 3기 신도시 등등 네. 그런 토지 보상액이 네. 50조. 예. 이게 50조. 또 유동성 자금을 또 자극하고 부동산 예. 시장을 자극할 가능성이 높아요. 예. 정말 서민들은 어려운데 있는 자들은 점점 이렇잖아요. 그래서 양극화는 점점 더 벌어질 수 있다고 하는 거. 그래서 정부가 좀 이런 특단의 대책, 누구도 손해보지 않고 합의할 수 있는, 예. 상생할 수 있는 대책, 예. 이런 것들을 좀 강구하는 고민이 필요하지 않나. 전문가들의 의견과 또는 그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국민이 무엇을 원해서 국가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 이 방향성을 보고 정책을 내놨으면 좋겠는데 이게 정치를 위한 정책을 내놓는 거 아닌가. 신념을 위한 뭐 정책. 제가 볼 때는 예. 마지막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런 것 같아요. 정부가 국민의 그 마음을 좀 읽었으면 좋겠다. 자 오늘 이 시간은 여기까지 마치고요.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